나 중요한 할 말이 있어서 단톡방에 올려요. 뭔데, 갑자기? 나 남자친구랑 결혼하고 싶어서. 너 남자친구가 있었어? 왜 엄마한테 그동안 한 번도 얘기 안 했어? 어떤 사람인데? 얘기하면 엄마가 괜히 아빠를 떠올릴 것 같아서 그동안 얘기 안 했어요. 배 타는 사람이에요. 뭐? 네 아빠가 고기 잡으러 배 타러 나갔다가 돌아가신 걸 알면서도 배 타는 사람 만난다는 거냐? 그래, 그냥 사무직 만나라, 박순정. 요즘 세상에 무슨 배 타는 사람이냐? 그 남자 몇 살인데? 나이가 좀 있어. 48세. 뭐? 40대 후반이라고? 너보다 15살이나 많은 거냐? 아이고, 투야. 아들아, 순정이가 미쳤나 보다. 쟤 좀 말려봐라. 야, 너 진짜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네가 머리 나쁜 건 알고 있었다만 이제 곧 50인 사람을 만난다고? 좋은 말 할 때 헤어져라. 지금껏 배 타느라 긴 연애를 못 해봐서 결혼할 기회도 없었대. 사람은 정말 착해. 오빠나 엄마도 만나보면 느낄 거야. 그래요, 아가씨. 오빠랑 어머님 말씀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나이 많은 아저씨는 좀 징그럽잖아요. 혹시 알아요? 결혼 경력이 있을지도? 언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그런 것 같고 속일 사람 아니에요. 그래, 이 바보 같은 년아. 그 남자 호적 한번 떼보고 잘 추궁해봐라. 분명 애 딸린 유부남일 거다. 엄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뭐가 말이 안 돼? 배 타는 사람들 몇 달씩 집에 안 들어오면서 2집 살림, 3집 살림 차리는 남자 많다더라. 이게 순진한 건지 호구인 건지 대참. 지금은 아주 큰 배 선장하고 있고 도선사 준비도 하고 있어. 능력 있는 사람이야. 배 타는 사람이라고 싸잡아서 폄하하지 말아줘. 야, 박순정. 네 오빠가 어렸을 때부터 어디 틀린 말 한 적 한 번이라도 있었냐? 엄마랑 오빠 말 듣고 헤어져라, 당장. 결혼은 무슨? 엄마, 날 지금까지 이렇게 아끼고 사랑해준 사람은 없었어요. 그 사람 포기 못해요. 결혼 허락해줄 때까지 기다릴 테니 답변 주세요. 순정아, 가족들께 말씀드렸어? 우리 결혼 얘기? 말씀드렸는데 내가 남자친구 얘기 한 번도 안 하다가 갑자기 결혼 얘기를 꺼내니까 조금 당황하셨나 봐. 반대하셨구나. 그렇지? 반대라기보단 그냥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기분이 안 좋네. 오빠한테도 미안하고. 에고, 괜히 나 때문에 우리 순정이가 마음이 불편했구나. 혹시 내가 나이가 너무 많아서? 나이 차이도 그렇고 내가 전에 얘기했었나? 우리 아빠가 어부였는데 배 타러 나갔다가 돌아가셨거든. 그 이유가 제일 크지. 그렇구나. 내가 부모라도 반대할 만하다. 가족분들 허락 떨어질 때까지 기다릴게. 내가 나이 많다고 결혼 재촉하지 않을 테니 걱정 마. 괜히 오빠가 반대하고 나서니까 엄마가 더 그런 것 같아. 우리 엄마는 어렸을 때부터 오빠만 좋아하고 오빠 말만 들어줬거든. 난 찬밥이고. 나중에 순정이와 결혼하면 내가 진짜 공주 대접해줄게. 얼른 도선사 공부 열심히 해서 꼭 합격해서 결혼 승낙 받아야겠다. 말만이라도 고마워, 자기야. 진짜 이렇게 착한 사람이 왜 이제야 나타났을까? 어렸을 적부터 가족들한테 받은 서름을 자기가 다 치유해주는 기분이야. 그렇게 말해주니 내가 다 고맙네, 우리 순정이. 사랑해.
아가씨, 이 남자 어때요? 이 사람이 누군데요? 오빠가 하도 아는 공무원 소개해주라고 해서 내가 고르고 골라서 소개팅남 한 명 선정해봤는데 어때요? 인물도 괜찮죠? 네? 웬 소개팅이요? 저 결혼할 남친 있다고 저번에 말했잖아요. 에이, 오빠랑 어머님 말씀 들으라니깐요. 배 타는 사람들은 직업도 안전하지 못하고 바람필 확률도 높대요. 나랑 오빠처럼 7급 공무원 괜찮아요. 안정적이고 아주 많이 바쁜 편도 아니고요. 평생 살 맞대고 살 사람인데 직업만 보고 결혼하는 건 아니잖아요. 남자친구가 무슨 백수도 아니고 몹쓸 짓 하는 사람도 아닌데 왜들 그렇게 반대를 하는지. 아가씨보다 15살 많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나이 차이예요. 살다 보면 세대 차이 많이 느낄걸요? 그리고 몸 쓰는 직업인데 나이까지 많으니 얼마 못 가서 못 이기고 쓰러지면 어떡해요. 언니랑도 말이 안 통하네요. 소개팅 성의는 고마우나 사양할게요. 더 이상 제게 신경 쓰지 말아줘요. 순정아, 우리 딸 밥은 먹었지? 갑자기 왜 이렇게 상냥해, 엄마? 갑자기라니. 사랑하는 우리 딸한테 할 말이 좀 있어서 그렇지. 뭔데요? 엄마가 안마의자를 하나 샀는데 6개월 할부로 했어도 조금 빠듯하네. 안마의자요? 우리 집이 18평인데 안마의자 놓을 자리가 어딨어요. 렌탈 아니고요? 대체 어디서 산 거예요, 엄마? 엄마가 몸 안 좋을 때마다 가는 의료기기 체험관 있잖니. 거기서 특별히 나만 6개월 무이자 할부를 해준다길래 샀어. 한 번만 해도 아주 전신 피로가 쫙 풀려. 너도 퇴근하면 한번 해봐라. 끝내줘. 엄마가 거기서 산 의료기기만 방 하나에 가득이야. 사놓고 얼마 안 하고 맨날 처박아 두잖아. 이번에 산 건 얼만데요? 내가 거길 단골이니까 나만 특별 할인가를 주더라. 590만 원. 원래 700만 원 넘는 거래. 뭐? 590? 6개월 할부로 샀어도 한 달에 거의 100만 원씩인데. 엄마 식당 운영도 안 돼서 접었잖아. 대체 어떻게 갚을 건데? 그러니까 너한테 SOS 치는 거 아니니. 엄마가 매일 온몸이 아프니 안마의자 하나쯤은 있어야 해. 네가 한 50씩만 갚아주면 내가 나머지는 어떻게 해볼게. 엄마, 이런 게 벌써 한 10번째는 되는 것 같아. 매일 의료기기 할부로 갚느라 생활비도 바닥났잖아. 제발 그만하세요. 내가 돈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콜센터 직원이 벌어봐야 얼마나 벌어. 그럼 혹시 오빠한테 부탁해보면 안 될까? 예, 아서라. 이 사실을 알면 네 오빠랑 며느리가 내 흉을 얼마나 보겠냐. 걔네 부부한텐 아무 말도 말아라. 참네. 옛날부터 그렇게 아들아들 하더니 막상 아들한텐 돈 50만 원도 못 꾸고 난 맨날 구박했으면서 나한테 돈 달란 소린 잘하네. 야, 돈 안 대줄 거면 관둬. 내 치사해서 정말. 휴,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에요, 엄마. 더 이상 이런 거 사지 마세요. 우리 간만에 데이트하는데 자기 기분이 안 좋아 보이더라. 무슨 걱정 있어? 아, 엄마가 또 비싼 걸 무턱대고 샀어. 좁은 집에 엄청 큰 안마의자를 사온 거 있지. 미치겠어, 우리 엄마. 평생 사치가 너무 심해. 뒷감당은 늘 내 몫이고 아들한텐 입 뻥끗 못하고. 그래? 안마의자 얼만데? 무려 590만 원인데 6개월 할부로 끊어왔대. 아, 그렇구나.
어머님 연세에 안마 의자에서 건강에 좋으면 좋지 뭐. 그거 내가 돈 대줄게. 할부금 전부. 뭐? 아니야 오빠. 그러지 마. 우리 엄마 문제를 왜 오빠가 해결해? 내가 월급에서 갚으면 돼. 아니야. 순정이가 땅이 꺼지게 걱정하는데 내가 두고만 볼 순 없지. 아직 도선사는 안 됐지만 지금도 나 그 정도 능력은 돼. 더 이상 거절하지 말고 내가 다 내줄게. 오빠 면목 없지만 정말 고마워. 우리 사이에 고맙긴. 앞으로 이런 거 있으면 혼자 걱정하지 말고 나한테 다 얘기해. 아까 업무 중이라 엄마 전화 못 받았어요. 왜 전화하셨어요, 엄마? 아이고, 우리 딸이 고생이 많구나. 갑자기 또 상냥해지네. 이러면 꼭 무슨 일이 터지던데. 이번엔 무슨 일이에요, 엄마? 에이, 뭐 무슨 일까진 아니고. 내가 인테리어 계약을 했다, 순정아. 요즘 구해줘 홈즈인가? 그런데 보니까 인테리어 해놓으니 아주 으리으리해 보이더구나. 엄마, 18평 오래된 빌라에 무슨 인테리어예요. 게다가 전세잖아요. 누가 전세집에 인테리어를 해요? 예, 전세라도 오래 살 집인데 깔끔한 게 낫지 않냐? 올 화이트로 하고 TV 있는 쪽은 럭셔리하게 대리석으로 하기로 했다. 엄마, 제발. 또 사고 치면 어떡해요? 무슨 사고냐 이게? 내가 어디서 토박을 하냐? 사기를 치고 다니냐? 이미 계약금 다 넣었으니 인테리어 공사 기간에 잠깐 오빠네 얹혀 살자꾸나. 벌써 계약금을 지불했다고요? 나머지 잔금은 어떡할 건데요, 대체? 그래서 말인데 네가 은행을 다니잖니? 혹시 직장 대출 안 될까 해서. 총 인테리어 비용이 얼만데요? 동네 명인테리어 김 사장한테서 아주 싸게 견적 받았어. 3천만 원. 네? 무슨 18평 고치는데 3천씩이나 들어가요? 아휴, 그리고 내가 이 은행 사무직 정직원도 아니고 계약직 콜센터 직원인데 무슨 대출을 해주겠어요. 그래도 직장인 신용대출 있잖니. 그거 풀로 땡겨봐봐 한번. 엄마, 이렇게 큰 돈은 난 못 해드려요. 계약금 날리고 취소하던가 하세요. 야, 내가 꼭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려야겠니? 네 선에서 해결 좀 해주면 어디 턴나냐? 우리가 남이냐? 그럼 그렇게 애지중지 키운 오빠한테 가서 말씀하세요. 공무원이고 신용 좋으니 대출 많이 나올 거예요. 야, 됐어. 무슨 아들한테 이런 얘기까지 하냐? 내 치사해서 진짜 계약금 날리고 안 한다. 안 해. 엄마,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자기야, 나 도선사 합격했어. 정말 너무 축하해, 오빠. 다 자기가 응원해준 덕분이야. 순정이가 내 옆에 든든하게 있으니까 마음 편히 시험 준비할 수 있겠더라고.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네. 그럼 나 가족들한테 다 알리고 결혼 다시 추진해 볼게. 그래, 제발 허락해 주시면 좋겠다. 화이팅이야, 자기야. 나 남자친구 도선사 합격했대. 너 아직도 그 배 타는 남자 만나냐? 아휴, 한심한 것. 며느리가 저번에 7급 공무원 소개해준다고 하지 않았냐? 제가 소개팅 해준다고 해도 아가씨가 싫다고 하더라고요. 아, 대체 도선사가 뭐 하는 사람이길래? 연봉은 얼마나 된다냐? 연봉 한 2억은 넘을 것 같아요. 뭐? 2억? 지금 2억이라고 했냐? 네, 나이도 있고 경력이 있으니 그 정도는 받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야, 순정아, 진작 말하지 그랬냐? 그 중요한 돈 얘기를 왜 지금 해? 당장 결혼식장 알아봐라.
아이고, 올 엄마는 돈이면 다 오케이라니까. 아들아, 1억도 아니고 2억이면 보통 사람이 아닌 게다. 얼른 상견례 날짜 잡지 않고 뭐하니 순정아. 그럼 허락하신 걸로 알고 결혼 진행할게요. 고마워요, 엄마. 허락 정도가 아니고 돈이 2억이면 쌍수 들고 환영해야지. 아이고, 얘들아, 이거 큰일 나게 생겼다. 어째야 할지를 모르겠다. 갑자기 무슨 일인데요, 엄마? 엄마 고향 마을에 사거리 있잖니. 거기가 크게 개발된다고 해서 앞으로 땅이 좋게 10배는 오른다기에 캐피탈에서 대출 받아서 다 넣었는데 지금 돈 받은 사람들이 연락이 안 된다. 어떡하냐? 뭐라고요? 엄마, 대부업체에서 얼마 빌렸는데요? 한 1억 5천 정도. 어머님, 대부업체 이자가 초기 20%는 될 텐데. 그럼 한 달에 한 250씩은 나가잖아요. 한 사람 월급이 생으로 이자로 나가는 건데 어쩌자고 대부업체까지 가서 돈을 빌리셨어요. 그 사기꾼 놈들이 금방 몇 배 불려서 현금화해서 준다길래 그 말만 철석같이 믿었지 뭐냐. 아이고, 엄마. 그런 게 있으면 우리한테 상의라도 했어야죠. 일단 경찰에 신고를 할게요. 내가 니네 볼 면목이 없구나. 그래서 말인데 원금 빨리 갚아버리게 혹시 돈 좀 있냐? 어머님, 저희가 이번에 이사했잖아요. 저희도 은행에 대출이 있어서 어머님 드릴 돈이 없네요. 정말 죄송해요. 엄마 죄송해요, 정말. 공무원 월급 얼마 되지도 않아서 맞벌이를 해도 맨날 남는 게 없네요. 아, 그러냐? 그럼 뭐 어쩔 수 없지. 혹시 둘째네는 돈 좀 꿔줄 수 있냐? 어머님, 저희가 1억 5천 바로 갚아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그거 우리도 집 좀 큰 데로 옮기려고 모으고 있던 돈인데. 집은 천천히 옮기면 되지. 세상에서 가장 아까운 돈이 이자잖아. 얼른 원금 갚아서 생돈 나가는 것부터 막아야지. 아이고, 우리 사위가 최고구나. 역시 능력 있는 사위를 두었더니 척척 돈도 갚아주고. 정말 고맙네, 우리 사위. 아니에요, 어머님. 순정이랑 결혼 허락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장모님도 우리 어머니나 마찬가지인데 문제가 생기면 같이 해결해 드려야죠. 앞으로 목돈 들어가는 문제는 꼭 젊은 사람들하고 상의하세요, 엄마. 젊은 사람들이 더 잘 알아, 그런 거는. 그래, 꼭 상의하마. 김서방, 정말 고맙네. 순정아, 엄마가 쓰러지셨어. 얼른 중앙제일병원으로 와봐. 뭐? 왜 갑자기? 의사가 뭐래? 검사해보더니 뇌출혈인 것 같대. 중풍 같은 건가 봐. 알았어, 지금 바로 갈게. 병원에선 엄마를 집에 모시는 게 가장 베스트라고 하네. 그래서 말인데 우리 기간 정해서 반반씩 엄마 모시는 게 어때? 간병이 써가면서 말이야. 아, 그래? 너 알다시피 우린 애가 셋이라 방도 없고. 그래서 오빠는 못 모신다는 거야? 무슨 방이 없어. 방 4개나 있잖아. 남자애들 둘은 같은 방 쓰게 하면 되지. 그게 쉽지가 않지. 그럼 내가 도맡아 모실 테니 오빠는 간병인 비용이나 좀 대줘. 우리 공무원 월급 뻔하잖니. 네 남편 돈 잘 번다며. 간병인 비용 좀 부담해 가면서 네가 엄마 모시면 안 되겠니? 오빠,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오빠만 그렇게 편애하면서 키웠는데 이제 와서는 엄마를 완전히 외면해? 진짜 너무하다, 정말. 너도 애 낳고 가정 꾸리면
날 이해할 거야. 아들 자식 키워봤자 아무 소용없구나. 나도 일단 남편이랑 상의해보고 알려줄게. 의사가 엄마를 남은 여생 집에서 모시는 게 어떠냐고 하는데 어떡하지? 그거 잘 됐네. 잘 됐다니 무슨 말이야? 안 그래도 우리가 모시자고 말하려고 했거든. 그게 쉽지 않을 거야, 오빠. 잘 결정해야 할 것 같아. 내 직업이 16일 일하면 10일은 쉴 수 있는 직업이잖아. 간병인 쓰면서 내가 쉬는 날은 최대한 간호할게, 어머님. 오빠, 우리 엄마 똥오줌까지 다 받아내야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하려면 내가 해야지 뭐. 우리 엄마인데. 사람은 누구나 다 늙고 병들잖아. 내가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들이 할아버지 병수발 트는 거 본 적 있어. 내가 잘 할 테니 걱정 말고 모셔오자. 오빠, 사람이 이렇게 천사 같을 수 있는 거야? 우리 엄마가 오빠를 그렇게 반대했는데 우리 엄마 밉지도 않아? 아니야. 15살 많은 늙은 노총각에게 딸내미 보내고 싶지 않으셨겠지. 다 이해해. 결국엔 허락해 주셨으니 우리가 지금 이렇게 행복한 결혼 생활 하고 있는 거잖아.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지. 얼른 오빠에게도 말씀드리고 모셔오자. 우리 부부는 엄마를 집에 모셔와 2년간 지극한 정성으로 병간호했습니다. 남편은 엄마의 대소변 수발까지 힘든 내색 한 번 없이 다 해드렸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좋아하던 아들과 며느리는 얼굴 한 번 내비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매일 100번도 더 한 말은 김서방 고맙네. 내가 이런 사람을 사위로 반대했다니 미쳤지. 이런 말들이었습니다. 엄마는 지난 가을 우리 남편 손에서 평안히 돌아가셨습니다. 엄마가 보내준 선물이었는지 저는 곧 임신을 했고 벌써 배가 제법 불렀네요. 매일매일 감동을 주는 우리 남편에게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행복한 일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원한 8월 한 달 되시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꾹 눌러주세요. 그럼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딸과 아들 하나씩을 기르고 있고 결혼한 지는 올해로 7년이 된 평범한 주부입니다. 그렇게 길지 않은 결혼 생활 동안 남편과 때로 다투고 화해도 하면서 잘 지내고 있고 시부모님 역시 저를 잘 대해주고 계시지만 손 아래 동서와의 관계는 늘 최악이었는데요. 누구나가 이름을 들으면 알 법한 명문대를 나왔다며 저를 무시한 것도 모자라 점점 제게 선을 넘는 발언들을 하더니 제 아이까지 해코지 하려 한 사람이 손 아래 동서였죠. 이제는 남이 된 그 손 아래 동서, 그 흉악했던 여자가 문득 떠올라 통쾌하게 복수해준 사연을 얘기해보려 합니다. 형님, 제가 분명히 고기는 해롭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상에다가 고기를 올리고 그러세요? 동서, 내가 어머님 아버님 상차림 해온 지만 몇 년인지 알잖아. 결혼할 때부터 동서가 채식주의 한다고 가족들이 이해해주고 양보해줬던 거 잘 알잖아. 의사도 건강 생각해서 고기는 적당량 드시라고 말했다는데 왜 자꾸 동서 멋대로 고집을 부려?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건강 날마다 잃어가는 게 걱정돼서 그래요. 그리고 지구 환경은 걱정 안 하세요? 이러다가 환경 파괴돼서 후손들이 다 죽게 될 때 그때도 고기 타령이나 하실 건가요? 동서가 많이 배우고 신념 가진 사람이라는 건 잘 알겠어. 그런데 적당히 해야지. 왜 자꾸 사람이 고집을 부려? 가족들이 고기 먹는 문제를 가지고 강요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 기름 뒤집어 쓰고 불구덩이로 걸어간다는 걸 그럼 가만히 보고 있어요? 우리 애들도 그런 거 보고 배우면 나중에 다 몸에 암세포가 되는 거고 해로워질 텐데 정말 괜찮으시겠냐고요. 나는 솔직히 말해서 동서가 채식주의하는 까닭에 더 몸이 안 좋다고 생각해. 동서야 채식주의 시작하고서부터 건강 회복했다고 하는데 사람마다 체질이 다른 거잖아.
왜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걸 못 먹게 하고 인위적으로 바꾸려고 드는지도 이해가 안 가. 인위적으로 하는 게 이해가 안 간다고 하시면서 왜 애들 병원에 가서 약은 맞추고 그러세요? 항생제 같은 것도 다 인위적이고 집 짓는 것도 인위적인 일인데 왜 그런 것들은 다 선택적으로 누리시냐고요? 동서야 많이 배웠으니까 말을 하면 할수록 내가 불리해지는 게 당연하지. 그런데 나도 옳고 그른 것 정도는 구분이 가능한 사람이야. 사람이 적당선이라는 게 있는 거니까 과하지 않은 선에서는 뭐든 괜찮다는 뜻이야. 동서가 채식주의 하는 거 나는 전혀 반대하지 않아. 그런데 그걸 아버님이랑 어머님이며 가족들 모두한테 강요하니까 힘들다는 거지. 영양 보충제 먹어가면서 채식주의를 그렇게까지 고집하는 이유도 모르겠고. 지금도 고기 만들어댄다고 자유는 파괴되고 있고 북극곰은 살 터전도 잃고 있어요. 솔직히 형님이 이러시는 거 정말 이기적인 거 아시죠? 제가 매달 용돈 드리면서 어머님 아버님도 모자라 형님도 도움 드리고 있잖아요. 알지. 동서랑 서방님이 우리 가족 기둥이나 다름없는 거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 그런데 남편도 그렇고 서방님도 그렇고 다들 동서 채식주의 때문에 힘들어하잖아. 그러면 동서도 신념을 조금 꺾어주는 게 어떨까? 원래 인생은 기브 앤 테이크인 거 모르세요? 뭔가를 하면 항상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요. 무작정 누리는 건 없어요. 그럼 동서가 지원해준 돈 앞으로는 안 받도록 할게.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주버님 치킨 가게 닫고 망해가고 있어서 도움 필요하다면서요. 가게 아예 접고 그냥 직장 알아보신대요? 동서는 내가 하는 말 되게 건성으로 듣는구나. 남편 치킨 가게가 망한 게 아니라 친구 보증 섰다가 위기를 맞았다고 했던 거잖아. 그러다가 다시 친구분이 돈 문제 다 해결해서 어느 정도 정상화 될 것 같다고 말했던 게 불과 일주일 전인데? 원래 아인슈타인도 일상에서 있는 사소한 문제는 신경 안 쓰고 살아서 바보 취급받기도 했다잖아요. 환경 문제, 전쟁 문제 신경 쓸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런 하찮은 일을 머리에 넣어두겠어요? 하찮은 일이라니. 동서 말이 좀 심하네. 아무리 그래도 가족 일인데 가족 건강은 채식주의니 뭐니 하면서 그렇게 신경 쓰면서 막상 이런 문제는 소홀하더라. 당장 어머님 생신 때도 까먹고 있다가 돈으로만 보내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곧 노력인 거 모르셨어요? 백날 선물 직접 산 다음에 포장하고 편지까지 넣어봤자 돈 봉투 두둑한 것만 못한 정성인 거 모르셨냐고요. 혹시 어머님이 내 선물이 감동이라고 하신 거 트집 잡는 거야? 트집 잡는 게 아니라 사실이 그렇다고요. 하여튼 돈 지원 안 받는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줄 알게요. 그리고 형님 육식을 계속 즐기시니까 얼굴에 개기름 끼고 좁쌀 여드름도 보이는 거 아시죠? 미리부터 관리 안 하면 나중에 폭삭 늙으실 텐데 신경 쓰시는 게 좋을걸요? 내 외모 지적 안 한다고 해놓고 또 시작이야 동서?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그렇게 불호령을 내렸는데 왜 정신을 못 차려? 아니요. 지적이 아니라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린 건데요. 제가 주름 자글자글한 것 때문에 늙어 보인다고 말을 했어요? 개기름 끼니까 사람이 지저분해 보인다고 욕을 하길 했어요? 동서랑은 그냥 말에 섞지 말아야겠다. 이번에는 내가 넘어가는데 앞으로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네, 아주 감사합니다. 치킨 가게를 운영하던 남편이 보증을 잘못 선 바람에 조금 휘청거렸을 때 서방님과 동서에게서 물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동서는 자신이 돈으로 도움을 주니까 제 부모라도 되는 것처럼 먹는 것이며 생활이며 이것저것 참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보다 아랫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점점 심해지는 막말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여보, 동서가 다음에 나한테 또 버릇없이 굴면 그때는 절대 말리지 마. 시부모님 앞에서 어디까지 나 무시하고 막말하나 지켜보고 있다가 아주 머리채를 확 쥐어 뜯어버리게. 이제 우리 가게도 정상화되고 있으니까 스트레스 받을 일 없잖아. 당신도 빚진 거 없는데 잔소리 들을 일도 없지 않을까? 아니, 지가 이제까지 해준 거 다 갚아도 잔소리할 기세던데? 나물이며 풀떼기는 자기 혼자 처먹으면 될 일이지 그걸 왜 강요하고 앉았어? 정신 나간 년이? 당신
많이 흥분한 것 같다. 릴렉스, 릴렉스. 솔직히 말해서 지는 명문대 나와놓고 카페 간다, 수영장 간다, 필라테스 배운다 하면서 놀고 먹기만 하고 있잖아. 서방님이 의료기기 사업으로 혼자 돈 다 벌고 있는데 왜 지가 난리냐고. 어쩌면 영수 사업이 잘 안 풀려서 괜히 당신한테 스트레스 푸는 걸지도 몰라. 어? 그게 무슨 소리야? 서방님 사업은 늘 순항 중인 거 아니었어? 아니, 대기업도 그렇고 새로운 기업들도 그렇고 여기저기 끼어들어서 그쪽도 은근 레드오션이더라고. 나야 잘 모르지만 다른 사업에도 새로 확장 겸 손대봤다가 정말 말아먹은 것 같고. 영수 군대 갔다 오고부터 쭉 끊었던 담배도 요즘 다시 피우더라. 아니, 서방님 사업이 망하면 망하는 거지. 그걸 왜 나한테 히스테릭하게 풀고 그런데? 명분대 나왔으면 사람 괄시하고 무시해도 되는 거야? 대체 인성이 왜 그따위냐고. 당신도 이유 뻔히 짐작하면서 왜 그래?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이유를 짐작한다니? 우리 엄마 아빠가 착한 분들이기는 해도 또 옛날 사람이기도 하잖아. 지우 볼 때마다 우리 손주, 귀한 우리 손주 하면서 싸고 도는 게 영 마음에 불편했나 봐. 왜, 당신도 알잖아. 영수도 그렇고 재수씨도 그렇고 임신 문제로 골치 아픈 상황인 거. 아, 그 얘기 들으니까 나도 떠오르는 게 있기는 하다. 왜 아버님이 나중에 지우한테 전 재산 다 물려줄 테니까 공부 열심히 하라고 말씀하셨잖아. 그때 5살짜리 애가 알기는 뭘 알겠어요 말하면서 동서 표정 웃고는 있는데 뭔가 눈빛이 싸하더라고. 당신이 말한 거 생각해보니까 납득이 가네. 난임 클리닉 받은 지도 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병원에 가도 소용이 없나 봐. 채식주의에 더 집착하는 것도 그런 것 때문일지도 모르고. 그래, 솔직히 본인도 고기 편하게 먹고 살았는데 갑자기 끊으면 얼마나 스트레스겠어? 하여튼 이상한 고집은 오만상 부려. 요리도 잘할 줄 모르면서. 어쨌거나 우리보다 잘 살기는 해도 여러모로 힘든 상황인 것 같으니까 당신도 이해하라고. 아니, 이해하는 게 어려우면 불쌍하게라도 생각해 봐봐. 그러면 당신도 스트레스 좀 덜 받겠지. 나도 이해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동서 대할 때마다 내가 히잡이라도 써야 하나 싶은 심정이니까 그래. 내가 납득할 만한 걸로 말하고 그걸 좀 좋게 애둘러서 말하면 되는 거잖아. 그런데 육식을 했기 때문에 얼굴이 그따위니 뭐니 사람 피를 말리게 한다니까? 진짜 날 잡아서 한번 메타작을 하고 싶을 정도라고. 그럼 다음에 또 가족들끼리 이런 일이 있을 때 말리지 말까? 솔직히 나도 당신이 당하는 거 보면 정말 열받거든. 그런데 왜 맨날 당신만 물고 늘어지는지 모르겠네. 나나 엄마 아빠한테는 그 정도까진 아니잖아. 왜겠어. 다른 사람들은 적당히 까칠한 인간이구나, 건드려봤자 나만 괴롭겠구나 하고 상대를 안 하잖아. 근데 나는 지 말에 꼬치꼬치 따지고 드는 게 아니 꼬운가 보지. 아, 그게 정답인 것 같긴 하네. 하여튼 나는 늘 당신 편인 거 알지? 가끔 가게일 힘들 때 도와주는 것도 고맙고 우리 지우 건강하게 길러주는 것도 고마워. 갑자기 사람 낯간지럽게 안 하던 칭찬을 하고 그래? 둘째 가지고 싶어서 그래? 친구가 복분자 준 거 아직 남아있지? 가게 일찍 닫고 집에 갈 테니까 씻고 있어. 손 아랫동서 때문에 결혼 생활에서 짜증이 날 일이 많기는 했지만 남편을 비롯한 가족들이 저의 편이 되어주고 위로를 해주는 덕분에 견딜만은 했는데요. 손 아랫동서의 폐악질과 고집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기만 했습니다. 하루는 가족끼리 모여서 다과를 즐기기로 한 날이 있었는데 제가 지우와 함께 마트에 가는 걸 기어코 따라오더니 애를 포경수술 시켜야 한다며 억지로 병원에 끌고 가려 한 적도 있었죠. 동서, 지금 뭐하는 짓이야? 왜 애가 겁먹게 멋대로 끌고 병원에 끌고 가려고 그래? 어차피 포경수술 부모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거 모르셨어요? 지우 포경수술도 안 하고 있는 걸 보니 제가 답답해서 그냥 끌고 가는 척만 한 거예요. 아니, 동서가 우리 지우 엄마도 아닌데 왜 멋대로 애를 끌고 가는 거냐고 물었어. 그걸 왜 답답하게 여기고 앉았냐고. 저는요, 사람들이 무식하게 사는 거 보면 속이 터지는 사람이거든요. 형님이 그동안 제가 준 돈 받으면서 지내놓고 이제 와서 형편 괜찮아졌다고 뻔뻔하게 구는 것도 열받고요. 그래,
내가 동서랑 서방님한테 받은 돈을 안 줘서 그런 거야? 대체 얼마나 되길래 그러는데? 다 돌려줄게. 아니요. 그딴 돈 필요 없고요. 그냥 제 눈앞에서 스트레스 주는 행위 좀 하지 말아 주실래요? 형님이 스트레스를 자꾸 주니까 미치겠다고요. 왜 스트레스를 받는 건지 솔직하게 말해봐. 드러나 보자. 나도 동서랑 화해하고 그냥 가족들 보기에도 적당히는 친해 보였으면 좋겠어서 그래. 대체 나의 어떤 게 그렇게까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형님은 말이죠. 자기가 틀렸다는 걸 인정을 안 하는 게 문제예요.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을 안 한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지 들어볼 수 있을까? 지금처럼 가짜않게 또 남의 말 경청하는 척하는 것도 열받고요. 동서, 내가 지금 진지하게 들어보겠다고 하고 참아주고 있잖아. 비꼬아대지 말고 뭐가 서운한 건지 솔직하게 좀 말을 해봐. 듣고 납득 가능한 거면 나도 고쳐볼게. 그럼 동서도 스트레스 안 받고 서로 좋은 일이잖아, 응? 지금처럼 우리끼리 밖에 나와 있을 때 터놓고 말해봐. 아까 가족들끼리 모여 있을 때 제가 샐러드 시켜 먹자고 하니까 형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오래간만에 가족들끼리 모였으니까 맛있는 부대찌개 해드릴까 여쭤봤지.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특히 그거 좋아하시잖아. 어릴 적 먹던 추억 생각난다고 하시면서. 어머님 아버님도 본인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건 아니시고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오해하게 했다면 미안한데 어머님이랑 아버님한테 맛있는 거 해드리고 싶어서 그랬던 거야. 다음에는 동서가 말한 대로 야채 샐러드 시켜드리고 그렇게 해. 제가 채식 식단 주장하는 거 알고 일부러 부대찌개 얘기하신 거잖아요. 고기가 들어가니까 제 심기 불편하게 만들려고. 제 말 틀려요? 그건 동서가 좀 지나치게 생각한 것 같은데.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좋아하시는 음식 중에 그럼 고기 안 들어간 거 있기나 해? 심지어 김치도 젓갈이 고기나 다름없다면서 못 먹게 하는 동서잖아. 어머님 아버님 생각도 좀 해드리자. 솔직히 나이도 두 분 다 많으신데 살 날 얼마 남으셨다고. 아, 그렇게 어머님 아버님 죽는 날짜만 계산하면서 손꼽아 기다리시고 있나 보네요. 그래야 지우가 재산 다 물려받고 이득 볼 수 있으니까? 형님, 그렇게 안 봤는데 정말 무서운 사람이시네. 비꼬는 거야? 아니면 진심으로 하는 소리야?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하던데 정말 무서운 건 내가 아니라 그런 발상이 가능한 동서 아닐까? 지금 말 다 하셨어요? 고졸인 주제에 문자를 쓰시면 똑똑해 보일 줄 아시나 봐? 사람이 좋게 말하고 잘해줄 때 적당히 나대 동서. 솔직히 내가 맘만 먹으면 잘나신 명문대 나온 동서뺨 후려 갈기고 머리칼 다 쥐어뜯는 건 일도 아니야. 고기도 안 먹어서 비리비리한 게 어디서 까불어? 와, 지금 협박하시는 거예요? 저 정말 화났는데 당장 사과하세요. 안 그러면 나중에 정말 후회하게 해드릴 테니까. 동서 같은 사람이 위협한다고 해도 무서울 거 하나 없는데? 수영에 필라테스 같은 운동 좀 한다고 비리비리한 동서가 날 뭐 어떻게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하여튼 무식하니까 생각하는 것도 그것밖에 안 되네요. 제가 심사숙고해서 진행해 볼 테니까 기대나 하고 계세요. 만약에 바람 피우고 계시면 얼른 정리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저한테 들키기 전에. 나한테 이렇게 막대하는 거 서방님도 알고 계실까? 서방님같이 착한 사람이 동서 같은 사람이랑 어떻게 살지? 남편은 저 없으면 죽는 사람인데요 뭐. 남의 가정사 신경 쓰지 말고 형님이나 잘하시면 좋겠네요. 선을 넘는 동서의 발언 때문에 참을 수 없어진 저는 서방님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서방님은 제가 품고 있는 것 이상의 고민을 가지고 계셨죠. 형수, 집사람 때문에 고충이 많으신 건 알겠는데 그 전에 제 고민부터 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아무래도 집사람이 저를 속이고 몰래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서가 바람을 피운다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유학 다녀올 때부터 알던 친구들이라면서 종종 어울리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남자도 많이 끼어 있는데 아무래도 그 중에 하나랑 바람을 피우는 것 같아요. 혹시 뭐 보신 거라든가 들은 거라도. 요즘 따라 핸드폰을 쓸 때 은근히 제 시선을 의식하지 않나 집에서 저랑 같이 누워있지도 않으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임신이 잘 안 되고 있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단순하게 그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서요. 새삼 알고 있으면서도 제 혈액형 확인하듯이 되묻기도 하고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수상해서 참을 수가 없네요. 서방님께서 직접 알아보시지도 않고 저한테 부탁하시는 이유라도 있으세요? 형이 묻어난 척해도 이런 문제로 상담하면 크게 스트레스 받을 사람이잖아요. 빚보증 문제 이제야 해결돼서 치킨 가게 잘 운영하고 있는데 부담 주기 싫었어요. 부모님한테 말하면 집안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고 소문도 날 거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형수님밖에 없네요. 제가 뭔가 발견하게 되면 서방님은 어떻게 하고 싶으신데요? 바람 피우는 게 확실하다면 가만히 내버려 둘 수는 없는 문제잖아요. 생각할 것 있습니까? 그냥 이혼하든지 해야죠. 사실 집사람이 저랑 결혼 생활하고부터 우울증 핑계로 일을 한 적이 하루도 없습니다. 아르바이트도 안 하고 사회생활 한 번 없이 저랑 결혼한 여자라 주제도 모르고 분수도 몰라요. 저 아니라 다른 사람이랑 결혼했으면 자기가 훨씬 더 행복했을 거라고 헛소리하는 거 더 참기도 힘드네요. 서방님한테도 그렇게 막말하는 줄은 몰랐네요. 말도 마세요. 연애할 때만 해도 제가 옆에서 피자 먹을 때 샐러드 먹으면서도 아무 말 안 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결혼하자마자 바로 본색 드러내더니 입는 것부터 먹는 것까지 하나하나 태클 걸지 않고 참견하지 않는 게 없습니다. 이혼하면 제가 호랍이 돼서 외롭고 비참한 신세가 될 거라고 하던데 정말 그렇게 될지 궁금해질 지경이에요. 그래도 결혼해서 그간 살아온 의리가 있으니까 참아주고 있었는데 바람 피운 게 확실하다면 제가 집사람을 참아줄 이유가 전혀 없죠. 저는 서방님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결심했고 그날로부터 동서를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지켜보는 동안 동서가 참 인생을 편하게 살고 있다는 게 보이더군요. 명문 대학을 나와놓고도 일 한 번 하지 않고 서방님이 버는 돈을 편하게 쓰고만 있었을 뿐 주부로서 일을 한다거나 성실한 모습을 하나도 보이는 게 없었거든요. 사실 여기까지만이었다면 조금 얄미운 정도로 끝났을 텐데 놀랍게도 동서는 실컷 놀다가 저녁이 되자마자 웬 남자를 데리고 모텔에 들어가고 있더군요. 그 모습에 너무 놀라 사진을 찍는다거나 증거를 확보할 새도 없어 아쉽다 생각을 했었는데 무언가 이상한 일이 있었는데요. 놀랍게도 동서가 바람을 피우는 사람들이 계속 바뀌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묘하게 서방님의 체형이며 얼굴과 닮은 사람들로만요. 서방님, 놀라지 말고 들으세요. 서방님께서 짐작하신 대로 동서 바람 피우는 게 맞았어요. 그런데 사람이 계속 바뀌고 있어서 그게 정말 이상해서요. 동서가 남자를 이렇게까지 밝히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거의 2-3일 단위로 남자가 바뀌고 있거든요. 사실 짐작하고 있던 일이라 놀랍지도 않네요. 혹시 그 남자들 생김새는 어땠습니까? 가까이서도 보셨나요? 아니면 찍은 사진이 있으시다던가. 안 그래도 그것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찍은 사진들을 보는데 하마터면 서방님이랑 착각할 정도로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더라고요. 서방님을 닮은 사람이 취향인 걸까요? 아니요. 저한테 남성미 없다고 제 얼굴 취향 아니라고 대놓고 말하는 사람이거든요. 애당초 제 돈 보고 결혼했다고 대놓고 말하는 사람이니까 그건 아닐 겁니다. 최근에 서방님의 혈액형이 뭐냐고 물어봤다고 하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안 그래도 제가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리고 바람 피운 사람들이 하나같이 서방님을 닮았네요. 설마 집사람이 남의 아이를 가지려고 한다는 뜻입니까? 아무래도 억측이겠죠? 어차피 유전자 검사만 해도 친자인지 아닌지 바로 나오는 세상인데. 아니요, 형수님 생각이 일리가 있습니다. 친자 검사 하자고 하면 자기를 못 믿냐고 바락바락 우겨대면서 악쓸 여자거든요. 만약에 겉모습까지 저랑 닮은 사람들의 자식이라면 더더욱 우기기가 좋겠네요. 애당초 제가 의심을 하지 않았고 형수님에게 부탁하지 않았으면 절대 몰랐을 사실이기도 하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안 그래도 형수님한테 말하기 전에 제가 종종 안에 찾아간 일이 있었습니다. 수영장에 정말 가기는 간 건가, 필라테스 수업을 듣고 있기는 있는 건가,
거짓말 해놓고 딴 놈이랑 바람 피우는 거 아닌가 의심이 든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기가 막히게 제가 오면 또 도착해서 잠깐 자리 비웠다든가 다른 일이 생겨서 요가며 수영장이며 못 가게 돼서 딴 데 간다고 선수 치듯이 연락이 오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 핸드폰에 위치 추적 같은 거라도 되게 해놓지 않았나 싶습니다. 세상에, 그럼 당장이라도 핸드폰 교체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일단 안에 불륜 증거도 있고 확실해진 상황이니 어디까지 하나 두고 보기나 하려고요. 괜히 건드렸다가 움츠러들면 재미있는 구경 놓치잖아요. 서방님도 많이 화가 나셨나 보네요. 이렇게까지 하시는 걸 보면. 도와주신 덕분에 알턴이가 빠진 것처럼 시원한 기분이네요. 전부 형수님 덕분입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솔직히 저도 마음이 편안하네요. 안 그래도 서방님이 많이 힘드실까봐 걱정이었는데. 그럼 가족한테는 언제쯤 얘기할 생각이세요? 얘기는 해야 하는데 엄두가 안 나네요. 만약 형수님께서 집사람 꼴 보기 싫을 때 터뜨리고 싶다고 하시면 제가 기다릴 수는 있는데요. 농담이 아니라 형수한테 고맙기도 해서 진심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 집사람 때문에 저도 많이 힘들었지만 저 이상으로 형수가 많이 힘들었잖아요. 그럴 일이 있을까 싶네요.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으니까 가족들한테 언제 어떻게 전할지는 같이 고민해봐요. 사실 당장이라도 가족들에게 동서의 불륜 사실을 전하고 집에서 내쫓는 것이 맞았지만 덤덤한 척 혼란을 감추고 있는 서방님이 짠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고 있었죠. 또 한편으로는 동서가 가족들 앞에서 제게 까불어댈 때 이 일을 폭로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계산이 있기도 했고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절호의 기회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남편과 저와의 사이에서 둘째를 임신하게 된 일이었습니다. 가족과의 모임에서 이 소식을 전하자 동서의 표정이 정말 흉측하게 일그러지는가 싶더니 나중에는 저를 슬쩍 불러서 선물을 하나 건네더군요. 형님, 임신 축하드려요. 이제 지우도 동생이 생기겠네요. 그동안 제가 살갑지 대해드리지도 못하고 너무 까칠했었죠? 여기 이거 임신 축하 선물이에요. 동서, 임산부는 율무랑 팥 먹으면 안 되는 거 몰라? 명문대 나왔다는 사람이 이런 기본 상식도 없어? 아, 형님도 알고 계셨구나. 아, 아깝네요. 형님 유산하는 게 내 소원이었는데. 너 미쳤니? 대체 뭘 믿고 가족들 모임에서 이런 쓰레기 짓을 태어나게 하니? 어머머, 형님 오해하지 마세요. 사실 형님이 고졸밖에 안 되는 사람이라 이런 기본 상식이 있으시려나 테스트해본 것뿐이에요. 괜히 남이 주는 율무며 팥이며 먹었다가 소중한 둘째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제가 앞으로 또 이런 테스트 자주 해드릴 테니 긴장하고 있기? 너 이거 후회하게 해줄게. 아무래도 넌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뭐 어쩌실 건데요? 가족들 모인 자리에서 팩이라도 하시게? 그러게, 채식을 진작 했으면 내가 걱정도 안 됐을 거고 테스트도 안 했을 거 아냐. 잘못을 해놓고도 반성은커녕 깐족거리기만 하는 태도였으니 더 참을 수 없었죠. 저는 가족들을 불러 모아 임산부인 제게 율무며 팥 따위를 선물한 동서의 행동을 까발렸습니다. 동서는 경악하는 가족들을 향해 뻔뻔하게 테스트였다더니 하는 변명을 늘어놓고 있었는데 제가 꺼낸 핸드폰의 사진을 보자 안색이 파리하게 변하더군요. 가족들에게 동서의 불륜 행각이 담긴 사진을 공개하는 것은 물론 날마다 남자가 바뀌고 있었으며 서방님의 아이인 척 속이려고 닮은 남자를 선별했다는 것부터 죄다 까발렸습니다. 꽁꽁 감추어왔다고 생각한 사실이 발각난 동서는 이제까지처럼 변명을 늘어놓지 못하고 허우적거리며 자리를 벗어나려고 하다가 시어머니에게 머리채를 잡혔죠. 동서는 손을 싹싹 비비며 무릎을 꿇고 울었지만 시어머니는 무슨 힘이 그렇게 나신 건지 동서의 머리를 잡고 뒤흔들고 뺨을 때리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결국 동서는 막대한 위자료를 물어주고 이혼을 당하게 되었는데 대학의 간판만 그럴듯할 뿐 쌓은 경력도 뭣도 없어서 당장 생계가 곤란한 중에 누구의 자식인지도 모를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명문대를 나왔다며 저를 무시하고 가족들에게 폭군처럼 굴던 동서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 이야기였는데요. 저는 그 뒤로 가족들의 축복 속에서 무사히 둘째 아이를 출산하여 남편과 함께 소박한 가정을 꾸리고 있답니다. 남편에게 듣기로 이혼한 서방님은 현재 호감을 가지고 만나고 있는 여자가 있다고 하는데 아직은 누군가를 만나는 게 많이 힘들고 겁이 난다고 하네요. 서방님이 하루바삐 상처에서 회복하여 좋은 사랑과 다시 가정을 꾸렸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사연 마지막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